전문의가 설명하는 시니어 근육관리의 과학. 단백질. 두부보다 싸고 계란보다 근육을 잘 만드는 단백질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 찾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 마트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단백질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나는지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20년 넘게 시니어 건강을 연구해온 의사로서 오늘 여러분께 단백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백질을 열심히 먹는데도 근육이 빠지는 이유, 그리고 그 해결법까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단백질 정말 열심히 챙기십니다. 비싼 단백질 보충제, 하루 한두 번은 꼭 드시죠. 닭가슴살, 계란, 두부도 의식적으로 더 많이 드십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단백질 보충제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요. 아침에 먹으면 오후에 설사를 해요. 3개월째 먹는데 근육은 하나도 안 늘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때마다 트림이 나고 가스도 차서 이제 먹기가 두려워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 단백질, 나는 소화할 수 없어라는 신호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답은 단백질이 아니라 소화력에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은 나이가 들면서 세 가지 큰 변화를 겪습니다. 첫 번째, 위산 분비량의 감소입니다. 젊었을 때는 위산이 충분히 나와서 단백질을 잘게 쪼개줍니다. 하지만 50대 이후부터 위산 분비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60대가 되면 20대의 약 6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두 번째, 소화 효소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췌장에서 나오는 프로테아제, 트립신, 키모트립신 같은 단백질분해 효소들. 이것들이 55세 이후 최대 7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육모의 흡수력 저하입니다. 소장벽에 있는 미세한 돌기들, 바로 장육모입니다. 이것이 영양소를 흡수하는 창구인데 나이가 들면 이 육모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단백질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 흡수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되면 근육은 절대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장에 남아서 가스, 복부팽만, 설사를 유발하는 겁니다. 이건 단백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 단백질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진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김덕자 여사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사님은 건강에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 30분, 단백질 보충제 하루 2회, 계란 2개, 두부반모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근육은 계속 빠졌고 어느 순간부터 시장 한 바퀴도 돌지 못하고 중간에 의자에 앉아 쉬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겠지 하셨대요. 하지만 제가 검사를 해보니 허벅지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30% 이상 감소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혈중 단백질 수치도 정상 범위 하한선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선생님, 저 단백질 이렇게 열심히 먹는데 왜 이럴까요? 여사님이 물으셨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단백질을 먹는 건 드시는데 몸이 그걸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화효소 검사를 해보니 췌장효소 수치가 정상인의 40%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식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화효소가 함께 들어간 분리 단백질로 교체했습니다. 6주 뒤 여사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습니다. 선생님,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요. 그리고 산책할 때 걸음이 빨라진 게 느껴져요. 근육량 검사 결과 허벅지 근육이 약 1.2kg 증가했습니다. 혈중 알부민 수치도 정상 범위 중앙까지 올라왔고요. 이게 바로 흡수의 힘입니다. 여러분, 근육이 빠진다는 건 단순히 몸무게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 의학용어로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는 이 근육은 걷고, 서고, 계단 오르는 모든 동작의 핵심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낙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매년 약 30%가 낙상을 경험합니다. 그중 10%는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 후 1년 이내 사망률은 20%에 달합니다. 둘째, 활동 반경이 줄어듭니다. 처음엔 계단이 힘들고 그 다음엔 장보기가 힘들고 결국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이것이 고립으로 이어지고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까지 연결됩니다. 셋째, 대사 질환 위험이 올라갑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55세 이후 근육은 1년에 약 13%씩 감소합니다.
60대가 되면 연간 손실률이 더 빨라져 35%까지 올라갑니다. 10년이면 30%, 20년이면 50% 이상입니다. 가만히 두면 누구나 겪게 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막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단백질을 공급하고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면 70대, 80대에도 근육을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 고기 먹으면 되잖아요? 계란만 열심히 먹어도 충분하지 않나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젊을 땐 그게 정답입니다. 20대, 30대에는 고기 한 덩이 먹으면 위산이 충분히 나오고 소화효소도 왕성하게 분비되어 문제없이 소화됩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겐 다릅니다. 제가 임상에서 확인한 바로는 60대 이상 어르신 중 약 60%가 고단백 식사 후 소화불량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 1. 고형 단백질은 분해 시간이 깁니다. 스테이크, 삼겹살, 닭다리 같은 고형 단백질은 위에서만 24시간 동안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시니어는 위 운동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이유 2. 지방과 결합 조직이 소화를 방해합니다. 고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지방과 결합 조직 콜라겐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을 분해하려면 더 많은 소화효소와 담즙이 필요합니다. 이유 3. 흡수율의 차이가 큽니다. 일반 고기 단백질의 흡수율은 약 6075%입니다. 반면 소화효소와 함께 제공되는 가수분해 단백질, 이미 잘게 쪼개진 단백질은 흡수율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흡수하느냐입니다. 하루에 고기 200질 먹어도 실제로 흡수되는 단백질이 30지밖에 안 된다면 차라리 흡수율 높은 단백질 20질 먹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시니어에게 필요한 단백질 전략은 무엇일까요?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소화 부담이 적은 분리 단백질 아이솔레이터드 프로틴. 분리 단백질이란 유청외이나 대두에서 지방, 탄수화물, 유당을 제거하고 순수 단백질만 추출한 형태입니다. 이미 순도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위와 장에서 분해해야 할 것이 훨씬 적습니다. 소화 시간도 30분일 시간 이내로 짧습니다. 특히 가수분해 단백질 하이드럴라이즈드 프로틴은 효소로 미리 펩타이드 형태까지 쪼개놓은 것이기 때문에 소화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둘째, 함께 작용하는 소화효소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즈. 프로테아제,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같은 소화효소를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부족한 효소를 보충해 흡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소화효소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단백질 흡수율이 약 2530% 증가했고 소화불량 증상도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셋째,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균형 잡힌 제품. 특히 류신의 류시아이엔이, 이소류신, 발린 같은 BCAA 분지사슬. 아미노산은 근육 합성에 직접적인 신호를 보내는 물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류신이 23치 이상 포함된 단백질 섭취 시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최대 60%까지 증가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들어가야 근육으로 바뀝니다. 이건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국제영양학저널, 노인의학저널 등에 게재된 논문과 임상 데이터로 이미 검증된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단백질 섭취를 바꾼 환자분들의 변화는 명확했습니다. 1014일 사이 가장 먼저 느끼는 건 다리 힘의 변화입니다. 계단 오를 때 난간을 안 잡아도 돼요. 버스에서 내릴 때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고 느껴져요. 68주 후에는 객관적인 수치 변화가 나타납니다. 마이너스 악력 측정 시 평균 23kg 증가, 마이너스 보행 속도 평균 0.10, 이미지 증가, 마이너스 의자에서 일어서기 테스트 시간 단축, 12주 후에는 체성분 검사상 근육량 증가가 확인됩니다. 마이너스 평균 골격근량 0.81, 5kg 증가, 마이너스 허벅지 둘레 평균 12cm 증가, 마이너스 혈중 알부민, 프리알부민 수치 정상화.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이 변하고 수치가 변하고 삶의 질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단백질은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할 기초 체력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흡수되지 않는 단백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단백질 소화. 이 두 가지를 함께 챙기는 것. 이것이 시니어 근육 관리의 가장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해답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근육이 빠지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단백질을 공급하면 70대에도 80대에도 근육을 지키고 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결정합니다. 근육은 나이를 이기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오늘부터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먹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흡수하는가. 단백질을 고를 때
마이너스 소화 부담이 적은지, 마이너스 소화 효소가 함께 들어있는지, 마이너스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적절한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10년 뒤는 오늘의 선택에서 결정됩니다. 건강한 노년, 당당한 걸음걸이, 자립적인 삶.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